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온난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 싱겁습니다. 춥지 않고. 네, 오늘도 비디오를 만드는데요. 지난번에 나쁜 일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았는데 또 야경을 한번 찍고 나니까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드리아 거스키에 대한 사진을 소개시켜 줬는데요. 이 사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독교에 관련된 사진일 거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언덕이 있고 뭐 해서 뭐 산등성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정확히 안 써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막 조사하다가 어떤 걸 봤거든요. COL 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콜이라고 하더군요. 콜 또는 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장 대장균이라는 뜻도 있고 콜 그래서 지리적으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안부 또는 고개 또는 고개를 우리나라 말로 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낮은 고개 또는 기상 기압골 자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콜이 영어로는 이제 또 컬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이 콜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좀 유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콜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봤더니 언덕과 언덕 사이에 웅덩이가 있더군요. 웅덩이 풀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는 아마 이 사진이 의도한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저희 자랑거리인 이 양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대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공원이 일요일이었는데요. 한 7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나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 있을 줄 알았더니 새카만 그 암흑 같은 그 어두움에 이 조명만 가로등만 몇 개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조용하니 처음 느꼈던 그 어떤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 이 동물원 정문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예전에 그 AI 영화에서 그 A자에서 아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보여진 장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이 아이의 조형물을 밤에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반사가 돼서 이 아이가 상당히 밝게 느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새카만 암흑에 그래도 이렇게 불빛이 있으니까 몇 곳은 볼만하더라고요. 이것은 그 나무들 사이에 있는 조명입니다. 긴 나무 위에 조명이 비춰져 있어가지고 꽤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 보는 것보다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가 상당히 더 좋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도시를 제외한 어떤 대공원의 적막함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망원 렌즈를 부착해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것인데 역시 원래 제품이 아니어서 흔들림도 많고 뭐 초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해외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저것들 보다가 동양인과 그 캐나다 여인의 어떤 커플이 자기의 일상생활 같은 거를 이제 공개하면서 재미있게 만든 것 같은데 무슨 에른 뭐 버튼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심하게 걱정하거나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 이거다라고 생각한 그런 어떤 것들이 거기에 나온 그 여성이 그 이미지를 체크한 것 같아요. 체크해서 동영상으로 그런 걸 하나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쩜 이게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저도 한번 이미지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이미지가 아무래도 이것입니다. 재밌죠? 이 이미지였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또 제가 동영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또 무슨 답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재밌는 건 제가 일부러 꾸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마음속 깊이 느낀 것, 마음속 깊이 느꼈거나 속상해 하거나 그런 어떤 연극이 아닌 진심에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탁탁 받더라고요. 접수를 해서 자기가 이런 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화면상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본 드라마도 보고 미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 언어를 가지고 저번에 말했듯이 한류인데 한국 기독교 한류 뭐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언어에 관련된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 찾아보면 NONG 농이라고 있죠. 농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써먹잖아요. 그게 뜻이 되게 우스운 뜻인데 바보 얼간이 오스트리아 속어로 바보 얼간이라는 뜻인데 원래 발음은 낭이죠. 낭이고 영국 발음은 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철자 발음 그대로 해서 농으로 써먹고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에 관련된 노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써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드라마에서 농기라는 발음을 하더군요. 농기 어떤 이제 고위직 총리가 자기 비서한테 말을 하는데 그 어른답지 않게 그 총리답지 않게 비서한테 장난기 섞인 어떤 그런 말투나 어떤 그 무사태평한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막 말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면서 농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농기라고 얘기한 걸 딱 봤더니 농기에서 농자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봤더니 농이 이제 바보 얼간이 그런 뜻인데 이 높으시고 지체 높은 양반이 비서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 섞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무사태평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써먹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은 아주 심하게 이런 영어에서 온 노래를 무지하게 많이 써먹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독교나 그 천주교에 상관없이 일반에서도 많이 써먹죠. 네, 그리고 농기의 농에 해당되는 한자를 찾아보면 삼킬탄입니다. 삼킬탄. 삼킬탄을 한번 잘 찾아봤더니 저는 원래 농담할 때 농자 안 들었더니 삼킬탄이더군요.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키다. 이렇게 삼키다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 사람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상대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뭐 싸서 감추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영어 제스처 중에서 삼키다 있잖아요. 삼키다, 스왈로. 스왈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속뜻. 속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침을 삼킨다는 게 있고, face of value라는 구어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침을 딱 삼키다 그러면 이제 스왈로의 뜻을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이 삼킬탄의 어떤 뜻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스처가,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한문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면은 겹치는 어떤 제스처나 뜻이 많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삼키다라는 의미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왈로를 알고 있었는데 삼킬탄에도 보면 또 기분 나쁜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뭐 말장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의 어떤 신뢰성이나 어떤 무슨 분위기나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 나쁘거나 상태가 안 좋은데 눈치 없이 막 말장난하고 그러면은 그게 먹히겠습니까? 아,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참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자, 오늘 사계국어. 오늘 사계국어는 하마입니다. 하마. 하마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강에 사는 말 하마라고 하고, 재밌는 게 벌써라는 방언이라고 하더군요. 강원, 경상, 충북 벌써. 벌써 하면은 벌써비리디겠죠. 벌써비리디. 우리 그 영어에서는 벌써비리디. 다재다능한. 다재다능한이라는 벌써라는 것도 써먹고, 또 벌써 하마의 벌써도 써먹고, 그 다음에 개구리과라고 해서 우와. 이건 뭐야? 우와. 그 다음에 이제 말에서 내리다 하마. 한자 다르게 하마를 또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달팽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경북 달팽이의 방언. 하마라는 건데 결국 벌써랑 달팽이, 또 말에서 내림, 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써먹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 카바라고 하는데, 자작나무나 주황색, 카바이로, 주황색, 카바이로, 그다음 식물 부두리라고 합니다. 카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영어에 커버가 있죠. 커버인데 얘네는 커버를 읽긴 읽는데, 영어의 커버는 카바라고 길게 하고, 하마는 카바라고 읽습니다. 카바. 자, 중국어는 흐어마입니다. 하마. 발음이 비슷합니다. 중국어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차라리 어떨 때는 한국어에서 역시 분리되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발음이 하마 딱딱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발음하는 것 같으니까 흐어마, 하마, 흐어마. 말이 좀 이렇게 뿌옇죠. 탁하죠. 하마처럼 맑은 게 아니고 흐어마. 그리고 여기도 방언으로 벌써라는 뜻이 있군요. 벌써. 참 재밌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서로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 연관이 있는데 어디선가가 주가 돼서 막 번져 나간 듯한 느낌이 빨리 오죠. 다음 영어는 히포파이더머스입니다. 히포파더머스. 아, 발음 어렵네. 히포파더머스. 이거를 구어로 기니까 히포라고만 하고, 히포는 말이란 뜻이 있답니다. 해마는 seahorse, 말 그대로 해마. 다음 히포캠퍼스, 해마.
상반 쉬는 말, 하반 쉬는 물고기 이런 식의 어떤 신화적인 내용도 있고. 자, 그럼 또 한번 발음을 들어봐야죠. 오늘 했던 거는 하마입니다. 하마. 하마. 내가 이거 하마.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하마. 하마. 벌써의 방언. 강원, 경상, 충북. 방언이라고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많이 써먹는 집단이 많이 있죠. 결국 그 아주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요즘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다음에 말에서 내림 하마. 말에서 내림 하마. 다음에 달팽이의 방언 내가 하마. 다음 1번호 카바. 카바입니다. 카바.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카바. 카바. 카바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어. 중국어를 어쩔 때 들으면은 아 이게 말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흐어마. 흐어마. 그러죠? 참 재밌습니다. 하마면 하마지 흐어마는 또 뭐야? 자, 영어. hippopotamus, hippopotamus. hippopotamus, 히포. hippo, hippo, 히포가 국어입니다. 국어. hippopotamus. 그거를 이제 좀 줄여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마라고 해서 영어에 넣으면 get over horse라는 뜻이 있거든요. 말에서 내리다. 얘네들도 이게 한자에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쓴지 모르겠지만 get over horse라는 말을 써놨네요. 네. 자, 오늘 그 소개시켜줄 그 어원은 역시 바보에 관련된 건데, 예, 오늘은 아고고, 아고고입니다. 아고고. 그리스어인데 리더, 리더란 뜻입니다. again은 to lead. 아고고는 그리스어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끈다는 뜻이 그리스어 again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어를 보면 demagogue, demagogue. 그래서 demos people, demos people 플러스 agogos. 민중을 이끄는 사람. 민중은 지도자, 선동, 정치가, 연설가. Mr. Go, Mr. Go, Mr. Go는 Mr. One Initiative in Misters 에서 Agogos. 비밀을 전수 받을 사람을 이끄는 사람. 비법 전수자, 비법 설명자, 밀교 해설자. 자, 그다음에는 pedagogue, pedagogue, pedagogue. paidos, children, 다음 agogos, 어린이를 이끄는 사람, 아동 교육자, 교육자 선생, 현학자, 학자 티낸 선생. 다음 synagogue. 이 각이 agogo에서 왔으니까 synagogue, agogos, syn, together. 다음 agog, leading, breathing. 함께 모임, 유대교 회당, 유대교의 집단 등 뭐 함께 모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리더고 다음엔 리드를 할 것입니다. 아고고를 했고, 그걸 악어로 쓸 수도 있죠. 에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소개시켜줄 그 사전 단어는 동음이어에서 온 건데, 이거는 완전한 발음이 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죠. 그냥 써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햄버거 있죠. 햄버거인데 햄버거죠. 햄버거 말 그대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근데 요거의 동음이어 비슷하게 써먹는데 함버그죠. 함버그. HUBUG. 사기, 속임수, 뭐 공치사, 뭐 그런 뜻이 있는데 함버그 아트하면 가짜 예술가, 좀 박하사탕,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예전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뭐 남을 속이다, 사기치다, 협잡하다, 엉터리야, 감탄사로 시시하다, 뭐 그런 뜻이 있고 예문으로서 hamburg a person into doing something foolish. 남을 속여서 어리석은 짓을 시키다. 뭐 정신적으로 시킬 수 있겠죠. 다음에 hamburg a person out of his money.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다. 다음에 이 사기치다라는 말로 협잡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협잡의 협을 보게 되면 낄협입니다. 낄협. 겨드랑이에 낀다거나 반지를 낀다든가 해서 이제 끼다라는 건데 이 낄 그러면 뭐 낄낄 웃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웃다에는 낄낄 웃다가 있고 킥킥 웃다가 있습니다. 킥킥 웃다는 티더죠. 티더. 그래서 손을 옆에 끼다 겨드랑이에 손가락을 끼다, 뭐 가지다, 만나다, 모임은 또 메스가 있죠. 메스 미사에서 각종 모임. 그 다음에 생각하다, 젓가락, 뭐 뺨은 영어로는 이제 싸가지죠. 싸가지. 근데 여기서는 속이다고, 지키다, 돕다, 두루 미치다. 영어하고 뭐 한문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섞일 잡입니다. 협잡의 잡은 섞이다, 섞다, 빛깔등을 섞다, 어지러워지다. 이것은 어지러워지다인데 영어에서 어지러워지다는 디지인데 디지는 뭐 바보스럽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얼룩이라는 뜻도 있는데 얼룩은 또 용에도 있죠. 얼룩방이라고 해서 용자를 잡동사니 모임, 여기 또 나오네. 모임. 그러니까 협잡은 모임이 공통이고 함께 같이 모두라는 뜻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갑자기 많다, 거칠다, 단역으로 뭐 하는 배우, 자랑 아주,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는 독특한 어떤 의미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잡하면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래서 사기치다라는 뜻이 있고, 감탄사로는 엉터리야, 뭐 시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햄버거라는 게 있고 험버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음이어는 아니지만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버거가 나왔으니까 펄버거가 있습니다. 펄버거 재밌죠. 햄버거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근데 펄버거가 있습니다. 펄버거. 비어로 구순입니다. 구순이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꿍따리 꿍딱 꿍꿍딱 할 때 그 여자의 그를 말한다고 한답니다. 햄버거, 험버거, 펄버거.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단어 하나 소개시켜 주겠는데요. nimprolapse.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막 찾다 보면 좋아하는 어떤 의미나 단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nimprolapse. 그러니까 어떤 미국이란 나라나 영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여러 가지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떡하니 정리해 놓은 그런 게 별로 없죠. 있긴 있지만 별로 신경 써서 보지 않다든가. 근데 단어를 막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문득문득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 nimprolapse. 첫 번째 뜻은 림프에 홀린 사람이 빠진다고 하는, 무엇인가를 막 집중해서 하는 상태겠죠. 림프에 홀린 사람이 빠진다고 하는 어떤 황홀이나 광희적인 상태, 황홀하고 광희적인 상태나 만족, 기쁨의 절정, 무엇인가를 하는데 가장 최고 결정에 달았을 때 nimprolapse라고 하고, 저는 또 이런 뜻도 마음에 들지만 두 번째 뜻이 또 마음에 듭니다. 뭔가 취득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광기, 열광.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꼭 저 대학을 가고 싶어. 꼭 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열심히 했던 그것이 상당히 좋았다. 그럼 광기나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제정신 가지고 못하죠. 어떤 광기나 열정, 열광이 있어야지만 하죠. 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서오는 어떤 광기나 열광, 열정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꼭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광기나 열광. 상당히 좋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 뭐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는 어떤 우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자, 님펄랩스에서 님프. 님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인데 바다, 산, 목장 등에 사는 아름다운 경치. 문어에서는 젊은 미녀, 아름다운 소녀. 약층은 뭘까? 약층. 불완전 변태 곤충의 유충. 익살스럽게 성적 매력이 있는 10살에서 14세의 소녀. 뭐 아가씨.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님펄랩스.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네.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가 동음이어로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써먹고 있는데요. 뭐 일본어에 보면은 헤비가 있죠. 헤비, 뱀. 뱀을 헤비라고 하는데 중국어에 지난번에 그 돼지 할 때 트윈 그랬단 말이에요. 트윈.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삼킬탄도 찾아봤더니 트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툰을 찾아봤습니다. TUN. 그랬더니 다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성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재밌게 써먹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쭉 봤더니 재밌게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생리 엉덩이라고 있으면 생리 엉덩이는 무엇일까요? 생리 엉덩이. 그 다음에 볼기의 윗부분. 그러니까 엉덩이가 있는데 엉덩이의 윗부분이라고 하겠죠.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생리 엉덩이 또는 볼기의 윗부분. 이것도 트웬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새끼 돼지, 저번에 했던 그 돼지 할 때 나왔던 발음도 트웬 그러거든요. 그럼 보거를 한번 봅시다. 보거, 복 또는 보거. 이것도 다 트웬 그래요. 그리고 아까 했던 탄자도 트윈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탄자를 한번 보면 통째로 삼킬 탄. 요건 이제 사성책에서 좀 다른 일성이죠. 그래서 다른 거에 어떤 트윈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트윈 그래도 역시 우리한테는 투윈으로 들리죠. 그럼 한번 여기서 중국어의 사성체계를 한번 들어봅시다. 똑같은 트윈인데 1성, 2성, 3성, 4성 그런 것처럼 처음에 트윈하고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이 가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처음에가 좀 세게 하고 나머진 흐리게 하는 트윈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윈이 좀 강하게 읽겠죠.
twin. twin, twin, 자, 이번에는 twin, 처음에 강하게 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twin, twin. twin, twin.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1성이나 2성이나 3성이나 4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다 트윈으로 들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트윈, 쌍둥이와 그 동음이어를 쓴 게 상당히 많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밌게 쓰는 게 엉덩이 같은 게 있으니까 트윈을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twin, twin, 네.